민주는 결혼을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결혼을 두고 고민하던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윤석은 언제나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어왔다.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민준을 결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민준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다. 여는 그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이미 정해졌지만 민준은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여는 외향적이고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인물로 민준과는 다른 세계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연의 부모는 고급스러운 집안 출신이었고 그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그동안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여러 번의 고민과 자신만의 갈등을 겪었다. 그는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 행복을 원했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을지, 영과의 결혼 생활이 자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다. 가족들의 기대와 주변의 시선이 그를 더욱 몰아세웠다. 결혼을 결심한 민주는 영과의 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감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민주는 결혼을 앞두고 연의 태도와 행동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폈지만 그 어떤 신뢰도 느끼지 못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민주는 연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많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연은 결혼 준비에 몰두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준과의 감정적 연결은 점차 사라져갔다. 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혼 준비는 철저히 외적인 것에만 집중되었다. 민주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서로의 마음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모든 고민은 그저 가족의 기대와 의무감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점차 느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민주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기대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더욱 압박했다. 민주는 여전히 연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그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그저 예쁜 결혼식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아침 민주는 자신의 결혼 선택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자신이 결혼이라는 선택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휘둘리고 있었다. 민주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결혼을 결심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과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주는 연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그 기대 속에서 숨겨진 의문들이 점차 민준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주는 결혼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는 그가 선택한 길을 가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결혼 후 다가올 일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혼 후 민주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했다. 결혼식에서 모두가 축하해주고 화려한 축하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던 민준이었지만 현실은 그가 상상한 것과 달랐다. 여는 여전히 직장일에 몰두하며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터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민주는 집에 돌아오면 혼자 저녁을 먹고 퇴근 후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연이 점점 더 바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녀에게 점점 더 외면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처음에는 연애 일이 많다는 걸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해는 점점 피로해졌다. 연은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민준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민준은 그런 말들이 점점 더 형식적이고 거짓말처럼 들렸다.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민준에게는 점점 무겁게 다가갔다. 여는 민준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짊어지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고 민준은 어느 순간 자신이 연애 일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가 더 이상 연애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차 민준을 괴롭혔다. 하루는 민준이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연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통이라면 민준이 퇴근 후에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예외였다. 민준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연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문자만 남겼다. 민준은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결혼 전에 연과 함께하는 미래를 떠올렸지만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자신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결혼을 통해 얻게 될 행복이 무엇일지, 그리고 연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이유는 어느새 희미해져 있었고, 민주는 그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연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민주는 연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해는 점점 더 피곤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연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결혼을 사회적인 의무로 여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갔다. 하루는 민준이 연에게 묻기로 결심했다.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집에서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지? 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그게 다 일이니까. 나는 지금 내 일이 너무 중요해. 우리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건 맞지만 지금은 내 일이 우선이야.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지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연은 민준이 그저 그녀의 삶에서 부속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말에 더 이상 위로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에게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 무엇을 기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깊어졌다. 그는 연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연의 태도와 행동은 민준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고 그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와 그 희망은 점차 멀어져 갔다. 민준은 결혼을 통해 행복을 얻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연은 여전히 바쁜 일정을 핑계로 민준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민준은 그녀에게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다. 민준은 연의 무심한 태도에 대해 점점 더 피로감을 느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연을 이해하려 했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이 자기만의 생활을 원했던 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은 결혼 후에도 민준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민주는 한편으로 불안감과 갈등을 느꼈다. 결혼 후의 일상에서 점차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연은 점점 더 바쁘게 일에 몰두했고 민주는 그저 그녀의 삶에 있는 한 조연처럼 느껴졌다.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퇴근 후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 일상이 익숙해지면서 민주는 자신이 연과의 결혼을 왜 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준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연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는 집에 돌아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가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민주는 그 편안함 속에서 연에 대한 감정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결혼 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결혼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것일까? 민주는 연과의 결혼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과 함께한 일상에서 점차 소외되었음을 느꼈고 그것이 그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와 점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의 현실은 민준에게 새로운 갈림길을 제시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혼자 두고 있는 연을 더 이상 기다리기 싫었다. 민준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무시하고 참고 살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마음을 확실히 다지게 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결혼식 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연의 태도와 결혼 후의 현실을 인정하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제 그 어떤 이유로도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 민주는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연의 냉담한 태도는 그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점차 잊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감정을 다시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민주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하루 저녁 민주는 연의 핸드폰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낯선 남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일적인 대화로 생각했지만 메시지들이 점차 감정적이고 친밀한 내용으로 바뀌는 걸 보고 민주는 차마 믿을 수 없었다.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가 함께한 기억들이 그리워요. 저도 그때가 좋았어요. 민준에게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본 민주는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연이 다른 남자와 감정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동안 자기에게 그토록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그녀의 태도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민주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그가 놓쳤던 사실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연의 행동, 무심한 태도 그것들이 모두 민준의 눈을 속였던 것이었다. 민주는 모든 감정이 뒤엉킨 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이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민주는 이 일이 단순한 배신에 그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의 핸드폰에서 또 다른 정보를 찾게 되었다. 대출 서류, 그의 이름이 포함된 계약서, 그리고 연의 대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민주는 이 대출이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연은 그동안 민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불법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다. 그 순간 민준은 모든 일이 하나의 계획처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은 그를 감추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민준을 이용한 것이다. 그의 명의를 도용해 2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민준은 이제 이 결혼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는 일방적인 관계였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민준은 연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알게 된 후 더 이상 쏘가 넘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연이 자신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민준은 단순히 이 결혼을 끝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는 연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품었다. 민준은 변호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연이 저지른 불법 대출과 명예 도용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민준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단단해졌다. 연이 자신을 배신하고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명예 도용과 사기 대출은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면 연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크다면 형량은 더욱 무겁게 적용될 것입니다. 민준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연이 저지른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의 분노와 복수의 마음은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의 배신과 고통을 이제는 법적인 책임으로 돌려 연에게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한번 연의 대출 서류를 검토하며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연이 민준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연의 연락처, 그녀의 서명, 그리고 대출 계약서가 담긴 서류들은 모두 그녀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주는 복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연의 불법 대출 사건을 완전히 파헤친 그는 이제 복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동안의 혼란과 고통을 이겨내며 민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연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민주는 연의 불법 대출과 명예 도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연이 민준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민주는 변호사에게 연의 범죄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며 이제 복수의 결심을 법적 절차로 옮겨가기로 했다. 연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었는지를 깨닫고 민주는 이 복수를 단순한 감정의 해결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는 과정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린 실망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연의 불법 대출과 명예 도용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그의 삶에서 끝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었다. 법정에서 민주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했다.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한 서류들이 연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민주는 연이 민준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철저히 증명해 가고 있었다. 연은 민준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2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준 씨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연은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연의 불법 대출과 명예 도용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며 민준을 대신해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연은 대출 금액 2억 원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으며 민준 씨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민준 씨는 연을 믿고 살아왔지만 연은 그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민준이 제출한 대출 계약서, 서명 도용된 서류들, 그리고 연의 행동을 하나씩 검토했다. 민준은 연이 자신을 이용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철저하게 입증해 나갔다. 그는 연이 그동안 감추려고 했던 모든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과 불법 대출은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민준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정에서 연은 처음에는 태연하게 보였지만 민준이 준비한 증거들이 차례차례 드러나자 점차 얼굴이 굳어졌고 그녀의 태도도 변했다. 연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증거들이 쌓이자 그녀는 점점 더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결국 연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연의 대출이 민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거래였고 민준이 입은 피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 처벌이 강화된 결과였다. 복수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이 판결을 통해 자신이 느낀 고통과 배신이 법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는 연에게서 받은 상처가 이제는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며 복수라는 과정이 결국 자기 치유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민준은 복수의 성취감보다는 자신이 이겨낸 고통과 상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연의 배신과 명예 도용, 불법 대출이라는 사건을 통해 민준은 자기 자신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속였던 연에게 복수를 하며 느꼈던 감정은 이제 자기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준은 법정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기쁨을 느꼈다. 그는 연에게 받은 상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 왔다. 그동안 자신이 미뤄왔던 모든 것들,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 민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이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난 후의 평화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은 승리였다. 민준은 이혼 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했다. 연의 냉담한 태도, 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은 더 이상 민준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않았다. 민준은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이 꿈꿨던 삶을 다시 설계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시간이다. 민준은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연에게 맡겨두고 살아왔던 시간은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동안 희생한 만큼 그가 얻을 수 있을 새로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얻은 법적인 승리는 법적 정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은 승리였다. 민주는 연애 과거와 복수를 떠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이었다. 민주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에게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그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온 것이다.